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어려운 인생경제 활력 추경안 편성을 지난해 이 자리에서 사과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도와 의회의 갈등은 결국 도민들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우리나라도 주권의 브리핑을 내기 전에 전화로 아니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 됩니까? 이 소통의 방식을 브리핑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도 예산 심의 왜 합니까? 저희도 브리핑으로 살까 말까 알려드리고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심의가 이번 브리핑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까지 표명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도의회의 시간인데 심사를 심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브리핑으로 우리 의회 심의를 좀 무너뜨렸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으로서 저는 출장소 기능을 갖추라고 두 분이서 뭘 하겠습니까? 이동민 원실에서 두 분을 더 충원을 해서 그러면 총 5명, 5분이 직원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피해나 각종 신고 이런 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24,000입니다, 인구가. 거기에서 직원 5명으로 어떻게 보면 동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곳이에요. 제가 이동민 원실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출장소는 왜 안 됩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받아가지고 한 번도 우리 도청에서나 불러가지고 회의나 뭐 그다음에 감시단장 있으면 단장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이런 거 안 해요. 예산 낭비 사례를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감시단을 꾸린 건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예산 낭비나 어떤 예산 절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 감시단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예산부서에서가 이런 탁상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발굴을 못하는 겁니다. 의원입니다. 네. 마을에서는 이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할 마을 활동가를 또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지금 이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분들의 호소는 어디에도 우리의 운영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15분 이내에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가 그 도에서는 이걸 조성만 해놓고 조성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베스트 그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제왕적 도지사를 문제 폐해를 이걸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고 이번에 이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의원들 좀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을 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동지역도 인구가 소멸된 데가 많아요 지금. 예. 동지역도 인구가 빠진 데가 지금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 뭔가 전부 뽑아 보니까 한 5년 정도 힘든 부분들이 지금 인구가 빠지다 보니까 다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역마다. 우리가 이제 선거구 개편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우리 부지사님 좀 내용들을 아시죠 지금 해가지고. 예. 그 인구 빠진 지역들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인구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거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행정의 실추도 문제지만 이게 의회하고 행정에서 나중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싸움
결론은 누구의 책임도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중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국제소송 승수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승소 패소를 했을 때는 의회하고 도정은 더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더 오히려 이 통학산 논란보다 더한 논란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제 가져봅니다. 여기는 크게 제주의 그 자동차 그 등록 대수를 보게 되면 70만 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주 도민들보다 많아요. 등록 대수가 물론 이제 리스 차량 포함이 된 것이지만 지금 추세라면은 금방 80만 대, 90만 대 이게 돌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에 있어서 대체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제주에는 철도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이동 수단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기 자전거입니다. 일례 추경 예산 심사를 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민간 전문가, 명망 있는 대학 교수 그리고 도에서 엄선해가 추천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의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보조금관리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문화 공연으로 운영 방식이 체전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선수들의 경기는 뒷전이고 개회식 퍼포먼스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었으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라는 등의 지적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도민 중심의 체육 행사라기보다는 도지사 공약 발표회 같은 개막식, 메타버스의 퍼포먼스, 공직자 강제 동원 등 무리한 보여주기식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전문적인 어떤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기구인데 이게 만약에 8시간에 763건을 심의하려고 하면 자료는 미리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이거는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건 적정, 이건 부적정, 이건 부결.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어쨌든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이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 부서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668억 정도를 가져와서 민생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양행정시 같은 부분들이 홀대되지 않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행정시나 읍면동의 예산들 보면 민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안 갔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읍면동이 최고 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너무 많이 배제됐다. 네, 한권 의원입니다. 지금 민선 8기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 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국제사업과 국제사업 추진 동향과 좀 연계해서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다 정부의 지방시대에 맞추고 있는데 제주만 제주시대에 메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제주만 제주시대를 쫓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 우물안 개구리 될까봐 걱정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추경 편성 기준을 어떤 그러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고 또한 소통이라든가 협력이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도정과 의회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어긋나 있다. 결국은 피해는 도민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부처에서 사업부서에서 의원들의 어떤 관심 사업이다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다. 이런 걸로 비춰지는 부분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건 반드시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